그 스케일링 과정과 그다음에 훈련 그리고 예측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성 스케일링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X축의 스케일과 그 다음에 Y축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라고 해서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이따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 표준화와 정규화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게 되는데 우선 표준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표준화를 해줄 수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훈련셋에 피팅을 시킵니다. 훈련셋에 피팅을 시킨다는 얘기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걸 찾았는지 밑에서는 확인을 해본 것 뿐이고 훈련셋에 피팅을 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변화를 하는 겁니다. 훈련셋도 변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변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트레인이 뭘로 바뀌었냐면 X트레인 STD로 바뀌었고요. X테스트가 뭘로 바뀌었냐면 X테스트 STD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기란 뜻이죠. 그래서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기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된 분류기를 피팅을 시킵니다. 어디에?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인데요. 훈련셋은 스케일된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레이블은 바뀔 게 없습니다. 레이블은 그 스케일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와 길이만 스케일링의 대상인 거죠. 무게와 길이만 스케일링의 대상인 거고 돔이냐 빙어냐는 그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예측값을 찾거나 혹은 정확도를 계산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훈련셋에서 예측값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훈련셋에서 예측값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스케일링이 된 훈련셋을 가지고서 프리딕트 함수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예측값을 찾아주고요. 이 예측값들이 뭐 빙어냐 돔이냐 이런 그 물고기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에서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셋에서 예측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도 훈련할 때 스케일링이 된 녀석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예측할 때도 스케일링이 된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주게 됩니다. 아마 정확도는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나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나 아마 둘 다 같을 거예요. KNN 스코어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X 트레인 STD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Y 트레인. 얘가 뭐냐면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고요. 정확도고 100%죠. 100%고 KNN 스코어 X 테스트 스케일 바뀐 녀석이고요. 실제 값이 Y 테스트.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이거랑 비교하시면 되는데 KNN 점. 역시 100%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간단하기 때문에 뭐 100%에서 더 이상 좋아지거나 좋아질 건 없어요. 그죠? 아마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왜 Y 트레인과 Y 테스트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스코어 함수를 계산하실 때는 얘네들이 이용이 되죠. 스코어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코어 함수는 여기 있는 이 트레인 셋이나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고 그러면 여기 예측값이 나오게 되고 이 예측값과 비교를 해야 되는 실제값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unknow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unknow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 만들었던 거예요. 150g 25cm라고 하는 가상의 데이터였었죠. 이거 스케일 변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스케일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케일러가 뭐였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fit transform 아니면 트랜스폼만 사용하시는 거죠. 피팅은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훈련셋에 있는 물고기 34마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찾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인 이 물고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폼만 호출하시는 거고 여기에 무엇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냐면 unknown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 볼까요? unknown std 변환된 녀석입니다. 150g이라고 했었죠. 150g 그다음에 25cm였나? 150g 25cm 이거인 가상의 물고기의 스케일 하나 이걸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0g이라고 하는 무게가 마이너스 0.95가 된 거고요. 25cm라고 하는 길이가 마이너스 0.24가 된 거예요. 자, 얘네가 어디쯤에서 찍혔는지를 한번 볼까요? 어디쯤에서 찍혔는지를 한번 보시면 스케일된 표준화 스케일링이 끝난 훈련셋 시각화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먼저 시각화를 해보시면 PLT 스캐터 하시면 돼요. X는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트레인 셋 중에서 스케일 변환된 녀석의 첫 번째 컬럼이 랭스죠. 인덱스 1번 컬럼이 랭스죠. 그 다음에 트레인 std에서 컬럼 인덱스 0번이 웨이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웨이트를 y축에다 쓰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블만 넣어줄게요. 레이블은 트레인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일단 얘부터 볼까요? plt.show 하고서 일단 얘부터 보면 모양은 똑같죠? 그쵸? 우리 위쪽이랑 별로 다른 거 없어 보이죠? 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 스케일이 달라져 있어요. 여기 X축 스케일 보세요. 그리고 Y축 스케일 보세요. X축과 Y축의 스케일을 보시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그죠? 그쵸?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그 다음에 Y축도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거의 비슷한 스케일로 다 움직여져 있죠. 이렇게 비슷한 스케일로 옮겨져 있어도 얘네들이 그 찍혀있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 X축과 Y축의 스케일을 다시 얘기하면 랭스와 위드스의 스케일을 비슷한 스케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X축을 랭스로 한 거예요. 이젠 단위가 없어졌어요. Y축을 웨이트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준화 스케일링이 끝난 가상의 물고기. 가상의 물고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얘가 인덱스 1번이 랭스, 인덱스 0번이 웨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PLT 스캐터 unknown에 행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은 하나밖에 없고 1.
그 다음에 unknown의 죄송합니다. unknown std. 네. unknown std예요. 제가 잘못 어디인가요? 단축키를 잘못 눌러버리는 바람에 unknown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unknown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unknown std를 사용하시면 돼요. unknown std. 여기서도 unknown std. 뭐 행은 하나밖에 없지만 위쪽이랑 똑같은 형식을 맞춰주시면 물고기 샘플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컬럼 1번, 컬럼 0번 선택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고 여기 레이블을 unknow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마커 줬었죠? 마커를 이렇게 줬었던 것 같고 컬러도 줬었던 것 같아요. 컬러를 뭐 레드 이런 식으로 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찍히는 위치도 똑같아요. 스케일링 된 녀석도 어디에 찍히냐 하면 여기에 찍힙니다. 여기. 이렇게.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스케일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가까이 있는 녀석들이 얘가 뭐다? 얘가 니어리스트 네이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값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unknown std가 있죠. unknown 스케일링 변환된 녀석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볼까요? 가장 스케일 변환된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아보면 찾으시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게 KNN. 인덱스라고 먼저 할게요. 네이버 인덱스. KNN에서 이웃들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메서드가 KNeighbors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넣어준다? unknown을 넣으면 돼요? 아니면 unknown std를 넣어야 돼요? unknown std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리 계산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false로 해버리시면 돼요. 네이버 인덱스 볼까요? 20번, 13번, 11번, 23번, 7번 얘네들이 가장 가까운 녀석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 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 Y트레인에서 찾으면 되죠. Y트레인에서 인덱스 어떻게 찾으면 되시냐면 네이버 인덱스 0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5마리 중에 4마리가 브림이고요. 1마리가 스멜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여기 1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뭐 3, 네. 아마 요게 가장 가까운 녀석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4마리가 브림이고 1마리가 스멜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뭐라고 예측을 할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 5개 중에 4개가 불임이기 때문에 예측값 찾아보시면 이거는 불임일 수밖에 없어요. K에는 프리딕트 이용하시면은요. 프리딕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unknown std 이용하시게 되면 불임이라고 나오죠. 그게 5개 중에 4개가 불임, 돔이라고 했고 5개 중에 하나가 스멜트, 빙어라고 했기 때문에 예측하는 다수결로 얘는 뭐다? 불임이 되는 거예요. 도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스케일링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스케일링을 하기 전과 스케일링을 한 이후에 달라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시죠? 다들 잘 되세요? 자, 그러면 표준화까지를 했으니까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규화를 다른 말로는 민맥스 스케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훈련셋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그 단위들을 변환해 주는 게 정규화여서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최소 최대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한다라고 해서 민맥스 스케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순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민맥스 스케일러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민, 맥스,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훈련 셋의 평균,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두 개를 변환을 하셔야 되죠. 무엇을 변환하죠? 훈련 셋도 스케일링 변환하고 이걸 하나로 써버릴게요. 찾아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스케일을 변환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K네이버 하나만 있으니까 KNN 분류기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예측값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훈련 셋 예측값 그리고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셋 예측값 찾아보시고 정확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상의 물고기 있었죠. 그죠? 그 150g 맞죠? 150g 25cm로 했었죠. 150g 25cm라고 하는 이 가상의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해보시냐면 훈련 셋 그려보시고요. 스케일 변환된 훈련 셋과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보세요.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시각화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가상의 물고기의 예측값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민맥스 스케일러에서는 돔이라고 예측을 하는지 빙어라고 예측하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시는 방법은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했었던 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만 바뀌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제가 순서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죠.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네.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쉬는 시간이 거의 됐죠. 네. 요거 민맥스 스케일링은 이쪽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했었던 코드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있으면 스케일링 변환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이나 정확도 계산을 해보고 이런 그 과정 순서를 익혀보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과제를 드릴 건데 오늘 과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과제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과제가 뭐였었냐면 뭐였었나요? 여기 아이리스. 오늘 다 과제를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과제를 드릴 때는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으로 나누세요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과제를 하실 때 150개 세트가 있으면 150개를 전부 다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할 때도 150개에 대한 예측값들을 해서 정확도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셨었을 거예요. 오늘 과제는 오늘 우리가 한 게 뭐였었냐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150개의 훈련 데이터를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나누세요. 8대 2면 얼마인가요? 20%면 30개니까 120개하고 30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8대 2 맞죠? 120개, 30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을 8대 2로 나누게 되면 아마 훈련 셋이 120개가 될 거고 테스트 셋이 3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 세트를 120개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훈련을 시키고 이 훈련 셋에서 예측을 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도를 계산을 해서 두 개가 정확도가 비슷한지 훈련 셋이 큰지 테스트 셋이 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진 분류도 가능하면 해보시고요. 다중 분류도 해보시고 다중 분류는 뭐 데이터를 뭐 분리하거나 이럴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중 클래스 분류가 오히려 더 쉬우실 건데 이진 분류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한 번만 이렇게 1을 0, 1, 2가 있으면 0은 그대로 놔두고 1을 1로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0과 1 두 가지 레이블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훈련과 테스트를 나누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과제를 정리를 해드리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무엇을 한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 말고 또 한 게 뭐 있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말고 오늘 한 게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도 좋고 스탠다드 스케일링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아마 스탠다드 스케일링 하시면 될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킨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스코어 계산을 한다. 스코어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매트릭 있죠. 매트릭들. 뭐 애큐리시랑 프리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이걸 해주시면 돼.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혹시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적용을 해보세요.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가지만 하세요. 스탠다드 스케일링 적용하시고 그 다음 모델을 훈련을 시키세요.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나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값이 나오면 정확도나 정밀도 등등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매트릭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 둘 다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다중 분류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과제예요.
되셨습니까? 네, 과제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일은 가능하면 과제들을 많이 주시고요. 하신 것들 저한테 보내주시고 내일 오전 중에 아이리스 데이터, 이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KNN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